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수도권 광역철도망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도권 특히 광역급행철도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GTX A 노선을 정부가 예정보다 빨리 개통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 주민들 출퇴근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도 한데요. 예. 지금 서울의 김포 편입이나 5호선 연장 논의 이런 것도 결국은 수도권 출퇴근 문제에서 비롯돼서 논의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을 찾았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 노선 개통을 앞두고 점검차 현장을 방문한 건데요.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김포 골드선을 타본 적이 있잖아요. 그때 정말 힘들었다면서 GTX 신속한 개통 필요성 느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GTX A 노선 사업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면서 A 노선의 일부를 내년 3월에 먼저 개통하겠다라고 선언했고, 이렇게 되면 79분 걸리던 동탄 수서 구간이 19분으로 줄어들고 54분 걸리던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이 20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예. 다른 노선들에 대한 계획도 나왔다고요? 네, GTX-B, GTX-C 노선은 각각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GTX-B가 완성되면 2시간 걸리던 인천대에서 서울역 구간 29분으로 줄어들고요. 70분 걸리던 마석에서 서울역 구간은 28분으로 단축이 됩니다. 또 GTX-C가 완성되면 덕정에서 삼성 구간이 원래 80분 걸렸는데 이것도 29분으로 줄어들고 예. 수원에서 삼성 구간도 원래 1시간 거리였는데 28분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또 윤 대통령은 DEF 노선에 대해서도 대통령 재임 중에 모든 절차 완료하고 바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게 준비를 마무리해놓겠다라고 약속했고요. 또 이뿐 아니라 내후년에 개통될 신안산선, 내년에 개통될 서울지하철 8호선의 연장 별내선, 또 2026년에 개통될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노선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완료된다면 이제 정말 수도권 30분 출퇴근 가능해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예, 말씀하신 이 GTX 노선 시간은 빠르지만 또 일반 노선에 비해서 일반 대중교통에 비해서는 요금이 조금 비쌉니다. 자,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 요금 할인 계획도 밝혔다고요? 네, GTX 초기 예상 요금 4,000원 정도라고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이 이 가격이 좀 비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서민들 주머니 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GTX 요금 출퇴근 시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20%, 또 등하교하는 청년에게는 30%, 저소득층과 어려운 서민에겐 최대 53%까지 할인 차등 적용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국토부가 내년 상반기 중에 K패스라는 걸 도입하는데요. 예. 이게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제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횟수에 비례해서 요금을 환급해주는 통합권으로 보시면 되는데 월에 한 10만 원 정도 쓰면 2만 원을 환급을 해주고 청년과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각각 3만 원과 5만 3천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안 검토 중입니다. 윤 대통령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가 GTX도 이 혜택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기획단이 어제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갔나요? 네,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어제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제 본격적인 총선 밑그림 그리기에 돌입했습니다. 총선기획단 첫 회의에서 정당의 3대 콘셉트를 정했는데요. 유능한 민생정당, 미래준비정당, 끊임없이 혁신하는 정당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혁신제도, 국민참여, 미래준비, 홍보소통 이렇게 4개 분과를 구성했고요. 다음 달 말에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 8월에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에서 이 선거 대책위 구성 방안이나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는 내용, 이런 내용 등이 담긴 혁신안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예. 총선기획단은 이 김은경 혁신위의 공천 관련 제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 자리에서요 절박하고 낮은 마음으로 총선에 임하겠다 그런 말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대표가 모두 발언에서 이번 선거 모두가 인정하듯 민주당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분수령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오만한 폭정을 심판하고 위기에 놓인 민생을 구하는 출발점으로 만들 책무가 우리 민주당에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대표는 혹여라도 총선에서 우리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과연 이 정부의 퇴행과 폭주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보지 않아도 뻔히 알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내부에 혹여라도 있을 오만함을 경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고요. 절박하고 낮은 마음으로 겸허하게 총선에 임하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죠. 내년에 총선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시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조 전 장관 지금 자녀 입시 비리 또 청와대 감찰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데요. 어제 유튜브 채널에 조 전 장관 출연해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조 전 장관 밝히면서 만약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냐 이런 걸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현행 법체계 내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소명과 해명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문화적이나 사회적 혹은 정치적 방식으로 자신을 소명하고 해명해야 하는 그런 본능이 있을 것이고 그게 또 시민의 권리라고 했는데요. 결국 풀어서 해석하면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 얘기 좀 뜨겁죠? 김포시 서울 편입이요. 이거 관련해서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김병수 김포시장이 만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관련해서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김병수 김포시장 어제 공식적으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날 면담을 통해서 서울시와 김포시가 공동 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오세훈 시장은 면담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아직은 깊이 있는 연구 분석 선행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 말하기엔 좀 이르다라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포시와 공동 연구반을 구성해서 여러 장단점 분석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한 걸 바탕으로 진전시키겠다라는 입장 보였고요. 김병수 김포시장은 경기도가 남북도로 분리되면 이 김포시가 섬 아닌 섬이 된다라면서 서울시에 편입됐을 때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면담에서 전달했습니다. 자, 그거와 관련해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김포의 서울 편입 강하게 비판했죠? 그렇습니다. 정치 쇼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유정복 인천시장 어제 기자회견 열고요. 이건 실현 불가능한 정치 쇼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대로 검토도 안 됐고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정치공학적 포퓰리즘이다라고 비판하면서 당장 멈추는 게 국가와 국민에게 좋다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렇게 유 시장이 주장한 이유는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예. 지금 지방자치법상 행정구역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주민이나 지방의회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경기도의회나 서울시의회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바로 유감을 표했습니다. 박정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오늘 오전에 한 말인데요. 당내 의원들 부글부글하고 있다라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하신 말씀인지 유감스럽다고 했고요. 그리고 유 시장의 발언을 들어보면 김포를 인천에 편입하자는 주장 같기도 하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